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상이 동원에 나아가 대신과 연두수 비변사 당상 홍성민 한응인 정창년 이항복 이성중 이산복 구삼액 이희덕을 인견하였는데 우승진 홍진 사간 이유징 장령 이시언 교리 허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응량은 왔는가? 중국군도 함께 도착하였는가? 하니 홍진이 아뢰기를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바로 여관을 시켜 탐문하게 하였더니 병마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21일에 길을 나섰다면 오는 것이 더디구나 하니 홍성민이 아뢰기를 남병은 일당 100이라고 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남병은 5, 6천 명으로도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응량이 머무르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문안함에서 은밀히 사기를 물어보게 하라. 또 9월 초승에 16역이 출발했으면 틀림없이 미처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이 성중이 아뢰기를 16역은 아마 뒤따라 도착할 것입니다. 9월부터 따져보면 10월 20일이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고 지는 아뢰기를 평양의 외적은 틀림없이 경성의 외적과 의논한 하고서 약조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 원수의 서장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성안의 허실을 미리 탐지하였다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사기가 물려진다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작은 일이 아니니 여럿이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주청사 한 사람을 별도로 차출하여 중국군이 오지 않으며 뒤따라 들여 보내고자 합니다. 하니 지는 아뢰기를 원중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하고 한응이는 아뢰기를 맹랑한 말을 믿을 것은 못되나 아랫사람들에게서 듣기로는 응량이 오는 것은 순전히 화해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 산보는 아뢰기를 거사할 만한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좋은 기회가 있었어도 아군은 매양 이기지 못하였다. 만일 거사하였다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중국 장수가 힐책이라도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우선 분명한 기별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위에서 매양 중국군을 기다렸다 거사하자고 하시는 까닭에 아직까지 싸움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동강의 배들은 왜 격파하지 않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더군데 평양의 적은 그 숫자가 매우 많아 성 안에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성 밖에 장막을 치고 성세를 벌이고 있고 강변의 적들은 방어가 매우 야무진 까닭에 쉽게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하고 이 성중은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로는 기석의 적은 거의 2만에 가깝다 하였습니다마는 그 말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보로가 되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조사를 첩보해 온 바에 의하면 거의 1만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보로로 잡혔던 사람이 어떻게 도망나와 말을 했단 말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그가 도망나온 것이 아니고 저기 싸움에 패했을 때 잡은 것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흉참하다. 황주와 봉산의 적은 왜 제거하지 않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황주와 봉산의 적이 전에는 들에까지 나다녔기 때문에 쉽게 잡았었으나 지금은 굴을 파고 살면서 담장 위에는 목책을 세우는가 하면 담장 안에는 함정을 팠으며 담 밖에는 해자를 둘러 군사가 돌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용천관 밖 적들의 소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봉산의 굴을 불태울 때는 보로로 잡혔던 사람이 형세를 자세히 말해줬던 까닭에 소를 앞세우고 들어갔으므로 그곳에 함정이 있음을 알았었습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어제 강원 감사 유영길과 상의해 보니 회양은
험준한 촬영을 당하고 있으니 무방 가운데 늠름하고 용감한 자를 그곳의 수량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루를 보니 말과 외모가 모두 늠름하였습니다. 단성에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니 외량부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경룰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한 부대를 주어 지휘하게 할 수는 있지만 회의 양부사를 감당해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그래 능하고 외모도 늠름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데다가 겁까지 있어 남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나 남을 부리기에는 적당치 않다. 혹 한때 버림당했던 사람도 공운을 이룬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알 수 없는 얘기는 하다. 여럿이 의논하여 기용하라 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영길에게 주어 편비를 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 사명이 아뢰기를 경률은 오로지 어리석은 자이니 대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고 홍성민은 아뢰기를 조방장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관에는 합당하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경률은 평양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제 강원도로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양은 한 사람도 요긴스러운 상황이니 강원도로 보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의 뜻을 따라서 하라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경룰이 영남에도 적이 있으니 버려두고 여기에 온 것은 평양의 적을 도벌고자 하였으이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성종은 아뢰기를 신이 그의 아비와 동년이라고 해서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성품은 광망스러우나 기백이 있고 또 녹록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고 정장년은 아뢰기를 난시에 공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이른 광망스러운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강원도는 적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경룰은 유영길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평양으로 가고자 하니 그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강원도는 버려둔 지 이미 오래이니 강신을 채직하고 유영길을 보내지만 어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이전이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산척이 많다고 하였으니 군사가 없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장년은 아뢰기를 산척이 많기는 하나 숨어서 나오지 않는데 불러 모으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모두가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궁이 이천에 가 머무를 적에는 기력이 완전히 달라져서 완악스러운 자들이 마음을 돌려 전일의 기강이 있는 듯 싶더니 동궁이 이주한 뒤로는 도로 반빈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은 어떤 사람이 광동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일은 잘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군량에 대한 일은 누차 전교하셨으므로 소신이 힘을 다 쏟아 조처하였으나 판탕된 끝이라서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0고을에서 모아들인 곡식이 겨우 2만석으로 10만 대군의 열흘 식량은 될 듯합니다. 이제 점차 거두어 드린다면 3만석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희덕은 아뢰기를 시초를 거두어 모으는 일은 신이 지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밀력이 이미 군량에서 탕갈되어 시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려 하고 있지만 일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연도의 열업 중에서도 더욱 심하게 예비하지 못한 고을은 적발하여 상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군이 머무르는 곳은 한 고을의 힘으로는 판출해낼 수 없습니다. 인근 고을에도 함께 나눠 맡겨야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중국군 10만 명이 하루에 2끼를 먹으면 한 달 군량이 4만석이고 3끼를 먹이면 6만석입니다. 산골 고을의 곡식을 순안으로 옮기려 하나 산골 고을들도 탕갈되었습니다. 하고 창현은 아뢰기를 평안도는 군량을 이같이 조치하더라도 황해도와 경기는 아직 판출하지 못하였으니 충청도와 전라도의 곡식을 바다로 운송해 올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두 도의 곡식을 황해도에는 3천석, 강화에는 2천석을 이미 운송하였고
또한 계속 운송해 오게 하였으나 오지 않은 것은 필시 사세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황해도의 해변은 이정암이 주관하고 산골 고을은 감사와 도사가 주관하며 김신원은 삼현에서 청룡강으로 가 조초하게 하였습니다. 황해도도 민간에도 사람을 보내어 군량을 모으고 싶지만 적도들이 널려 있어 약탈당할까 염려스러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군 소식에 가까운 듯하니 한 사람에게 모두 위임시켜 가서 조치하게 할까 합니다. 하고 장년은 아뢰기를 중국 장수가 조선 사람은 지위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였다가 중국 장수와 의논하여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오든 안 오든 이를 누설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강화한다는 얘기가 전파되었으니 말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진이 아뢰기를 기언경이 이 일의 군중에서 이곳으로 와 평양의 적선 40여 척이 강을 떠났고 14일 아침에는 연기가 하늘에 가득하였으며 15일 아침에는 이 일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갔다 하였습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적들이 매양 거짓 떠나는 것처럼 하여 내 보이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적들이 평양을 비우고 갔단 말인가 하였다. 성중이 아뢰기를 적들이 여러 번 패전당한 까닭에 거짓으로 도망친 것처럼 하여 우리를 속임으로써 지난날 패한 데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두수가 아뢰기를 어제 비만기를 보건대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난리를 겪은 뒤에는 반드시 갱신시켜야 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위에서 먼저 각별히 생각하시어 기획하고 조처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러나겠다는 분부가 있으시니 선하의 의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종의 기업을 우리가 전복시켰으니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때 한가한 곳으로 물러나 앉아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수양하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노비와 전택에 대해서는 모두 정해진 법이 법전에 실려 있으니 위로 왕조로부터 아래로 사대부까지 검약을 힘써 승상하고 한결같이 대전에 따라야만 될 것입니다. 하고 성중이 아뢰기를 조정이 화협하지 못하여 이러한 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제 화협하라는 분부가 계시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장현은 아뢰기를 백성을 화합하게 하라는 말은 옛 사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상께서 성질을 수축하시느라 민심을 크게 잃었습니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적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 뒤로는 지난 실수를 거울 삼아 백성에게 해로운 일은 일체하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임진강을 건너는 배에서 오막살이 집들이 쓸쓸하고 백성들이 삶이 매우 고달프구나. 이런 정상을 일찍 알았던들 어찌 차마 역사를 시켰겠는가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른바 한마디 말에 나라가 흥성한다는 그것입니다. 앞서의 정교를 잊지 않으시고 더욱 염려하신다면 사직과 생명들의 복일 것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지난번에 제사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탐호하여 사사로이 서로 남의 숨겨진 비밀을 들추어 고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만 공론이 있으니 교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해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임해군이 백성의 전답을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수소문하여 보았더니 실은 허명이 점거한 것이었습니다. 세령을 믿고 작패한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임해군에게 원망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가는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장년은 아뢰기를 왕자를 배행한 제신들이 잘 검찰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샀습니다. 하고 이 유증은 아뢰기를 20년 이래 조정의 신하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면서 군민의 막중한 일을 한 번도 머릿속에 두지 않았다가 이런 변고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조정의 신하가 화합하는 것은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인데 어제 전교가 있었으니 니라서 감격하여 마음을 고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신료들이 모두 화합하는 것만을 힘써야 할 것이고 위에서도 전일의 실수를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교관하는 말을 힘써 받아들이시어 간언을 거절하는 낯빛을 보이지 마소서. 중흥의 근본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근자의 유생과 종실들이 간혹 매우 간절하고도 고든 상소를 하였는데 비록 벌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간합하고 장려하는 뜻이 없어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음 도중이 누차 상소를 올렸으나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했으니 신은 삼가 민망스럽게 여깁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상하가 지난 허물을 함께 고치고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제1입니다. 근래 일이 많아 진강하는 등의 일을 일체 패한 채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신을 친근히하여 득실을 강론하는 것은 오늘날의 제1 근무입니다. 그리고 항상 강관을 소대하고 대신을 인견하여 자문하기도 하고 찾아 묻기도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은 물론 혹 공중에 올라 계시면서 잠 못 이루는 긴 밤에는 신하들을 접견하시어 군국의 정무를 묻고 토론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간관들이 아렘에 있어 반드시 동료들과 여럿이 의논한 다음에 아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더라도 혼자서 제본을 올려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할 따름입니다. 만일 이러한 법규를 시행한다면 그 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동하는 배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래기를 이는 배풍입니다. 불갑을 혁신하여합니다. 하고 성민은 아래기를 뇌동은 큰 패단입니다. 논의할 때는 이동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대간이 혹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하면서 아무가 한 일이고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고 하니 이는 매우 큰 배단입니다. 하고 이 시 어느 날이기를 지금은 정고에 없던 변을 당하여 회복시키는 일이 창업하는 것보다 어렵게 되었으므로 심상스런 조처로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수성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야로 힘쓰면서 자주 경련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정사를 하거나 일을 시행할 적에 지극히 성실하고 더없이 공정하게 하신다면 하늘이 감동하고 백성이 기꺼워하여 중흥의 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급선무는 인심을 수습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명망 있는 중신을 차임하여 백성의 일을 맡기시고 대신들과 상의하여 민폐를 덜어 없애준다면 생령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가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해 공물은 2월로 기한을 정한 까닭에 각 고을에서 숫자대로 거둬 모아 이미 상납하였으나 아직 도부를 받지 못한 곳도 있고 이미 올라와 있으나 때맞춰 봉상하지 않았다가 난리통에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독촉하여 징수한다면 빈궁한 백성에게 더없이 민망스럽습니다. 하고 유징은 아래기를 군공의 상벌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지방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게 되면 군정에 해이해지게 될 것이니 특별히 비변사에 명하시어 엄히 신척하여 살피게 하소서. 하고 이 산보는 아래기를 입시하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근무 한 가지 일만을 아뢰고 근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유증의 말이 여기에 미쳤으니 한마디 말에 나라가 흥왕한다고 할 만한 일입니다. 근래 상수하는 자들의 말에는 우강한 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강한 자들의 말을 채용한 뒤라야 직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신이 이루고 아뢰고자 하다가 아뢰지 못하였었는데 유증이 말이 마침 여기에 언급되어 남김없이 다 아뢰었으니 더욱 유념하소서. 또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서는 각기 재주를 따라 써야 합니다. 동군께서 성혼을 장수로 삼고자 하는데 혼은 고서를 많이 읽어 유자의 기상이 있기 때문에 경악에 두면 혹 성덕에 보탬이 있을 것이나 곤무를 부리게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무를 논하는 것은 참으로 유자의 일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성운을 장수로 삼는다면 의병이 모두 귀할 것입니다. 하고 장현은 아뢰기를 이 정형, 김지, 심예겸이 군사를 모았는데 군중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을 장수로 삼을 것을 동궁에게 호소하였던 바 동궁이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성운을 불러 장수를 삼으면 어떻겠는가 하니 대신들이 군중이 호소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이는 동궁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산보는 아뢰기를 이 강은 정성에는 합당하나 장수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운은 보도에는 합당하지만 장수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직접 창과 방패를 잡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장수의 임무입니다. 하고 유징은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조정의 상벌과 용사하는 즈음에 지공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심이 만족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전의 습관을 모두 고치지 못하여 청리나 궁금의 일에 언급되면 간혹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하가 함께 공정한 마음을 갖고 상벌과 용사에 있어 사이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궁금이나 왕자들도 모두 분수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군신이 서로 노력하여 협심, 화합한다면 국가의 회복은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희득은 아뢰기를 유증의 말이 가장 간절하고 고닿았는데도 상께서 한마디 답하는 말씀이 없으니 소신은 매우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인견을 끝내고 물도 나왔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9일 을사 두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금방 인견할 때 정신이 아득하였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좌상은 내가 물러나고 싶다고 한 말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수양하려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말이다. 나의 뜻은 조금도 여기에 있지 않다. 나라를 망친 군주는 다시 보위에 나아갈 수 없다. 옛 임금 가운데 내는 간혹 나라를 다스린 자가 있기는 하나 이는 다 너무도 부끄러움이 없는 처사이다. 사람은 각기 의견이 있는 것이지만 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런 작태를 취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물러간 뒤에 좌상은 당연히 동궁에게 돌아가 벼슬하여 본디 포부를 펴도록 하라. 이것은 바로 조종의 충신이 되는 것이니 잣답게 이와 같이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국사가 다시 해볼 수 없게 된다면 내 선군 곁으로 돌아가 죽을 것이고 다행히 중국의 힘을 빌어 옛 강토가 수복된다면 아침에 적을 치고 저녁에 물러가도 좋다. 오직 한 생각이 간절히 여기에만 있을 뿐이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9일 을사 세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아리었다. 삼가 상의 분부를 보건대 놀랍고 황공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외적의 침구는 천지간이 아직 없었던 병고입니다. 정돈하여 회복을 도모하기에도 겨를이 없어 미치지 못할까 오히려 두려운 지경인데 어찌 스스로 필부들의 거치처럼 하시어 외정에서 드러내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들이 평소 성상께 바라던 바가 아닙니다. 장황하고 민망한 마음을 견딜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일단 나가게 되면 저 위께서 반드시 편안해하지 못할 것은 물론 사람들이 장황해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국가 대계를 거듭 생각하시어 다시 이런 미안스러운 정교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9일 을사 네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신들이 오늘 성교를 보건대 황공스럽고 통곡이 터져 나옴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에부터 임금이 불행히 상난의 병고를 만나게 되면 자신을 죄책하는 것은 잠시도 마음에 있지 않았으며 힘써 다스려 분발하고 면려하는 방책에 이르렀어도 더더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뒤라야 천명을 맞아 이어갈 수 있고 옛 문물을 빛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결같이 실리에 젖어 그저 움츠리려 들고
움츠려 들려고만 한다면 인심이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고 국맥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니 어찌 화복과 존망의 큰 기틀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전하에게 바랐던 것은 결코 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가까이에서 모시는 직에 참여되어 있기에 황공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9일 을사 5번째 기사. 경성판관 이홍업이 오랫동안 적에게 잡혀 있다가 복병사 한, 극함, 남병사 이영, 임해군 이진, 순하군 이보, 상납부원군 김귀영, 장계부원군 황정우, 전호군 황혁의 서장과 적장 청정의 편지를 가지고 적중으로부터 성천에 도착하였다. 동조의 신하들이 사람들이 놀랄까 두려워 내버려 두고 묻지 않았는데 대간이 이를 논하여 행제서로 압송해 왔다. 흥업이 아뢰었다. 평조의 말을 듣고서 알았는데 평조위가 조선의 땅을 떼어 강화하면 왕자도 되돌려보내고 군사도 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극함과 영 등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자정되어 나온 장수 중 한 사람인 정정이라는 장수가 이번에 신들을 불러 일본이 조선과는 오랫동안 인국의 수호를 닦아왔으므로 당초부터 다투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대마 도주 종의 조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두 나라의 서계에 막히는 것이 많아졌고 피차의 사의를 이간하기까지 이르렀으므로 이미 죄를 받아 복주되었다. 당초 우리나라의 군사가 온 것은 대명을 바로 침범코자 하여 기국의 길을 잠깐 빌리고 또 선도가 되어 주기를 청하여 군행이 편하게 하리 함이었다. 그런데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이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부산 등지에서 먼저 무기를 섰기 때문에 난리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본래 살상을 즐기는 마음이 없어. 지나가는 성읍에서 한 번도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뭐라는 거야? 관방을 파수하던 사람 중 현재 사로잡힌 자는 모두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고 임해수나 두 왕자도 모두 예로서 접대하고 있다. 이제 듣건대 대의왕께서 서쪽 지방에 계시어 다시 통신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데 이는 의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다. 관백이 이국에 대하여 막아 싸우려는 나라는 쳐서 멸망시키고 강화하려는 나라와는 굳게 우호를 맺고 있다. 기국의 군현은 그의 일본의 소유가 되었으나 대왕이 다시 인국과의 맹약을 맺으려 한다면 그 중 한두 도를 귀국에 돌려줄 것은 물론 전부터 신의를 지킬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갖춰 대왕께 진달하도록 하라. 평안도에서 사신을 보내어 답장을 보내되 좋은 뜻은 허락해 온다면 곧바로 관백에게 아뢰어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두 왕자와 배행한 대신들을 모시고 함께 안반에 머물면서 그들의 말을 대략 갖춰 알립니다. 진과 보, 귀영과 정욱, 혁 등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혁 등이 지난 7월 24일 회룡부에서 사로잡혔으나 그 일의 곡적을 치게 할 길이 없어 혼자 속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일행이 안변부에 압송되어 와 머무르고 있은 지 이미 한 달이 되었습니다. 왕자와 대수 일행의 재관들은 스스로 가까스로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것은 아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본의 장군이 행제소 등을 다 거쳐 묻기에 6월 초순부터 길이 막혀 알기가 어렵다. 지금 어느 곳에 계신지 알 수가 없는데 틀림없이 이미 요수를 건넜을 것이다. 혹 어떤 이는 지난번에 이 도에 계셨다고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은 별로 다른 뜻이 없다. 일국에 임금이 없을 수 없는데 앞서 대마도주의 일처리는 극히 사리에 어긋났고 신의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본국까지도 속이려 들었다. 당초 응당 형벌이 있어야 했다. 우리는 이런 유는 아니다. 단지 당신의 나라 국왕이
언지를 차분히 지켜 이 삼도로 경계를 삼아서 국경을 나누고 군사를 파할 것은 물론 양국의 강화를 논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제2상 중에 한 사람을 파견시켜 함께 편부에 대해 의논케 하라. 만약 의심스러워 믿기지 않는다면 직접 의논해 한 뒤에 다시 당신의 국왕에게 품위케 하고 또 저자를 볼모로 드리겠다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 군주의 인신이 적힌 문서를 내에 보였으나 맹랑한 것으로 준신할 것이 못되었는데도 그는 매우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합당한 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계신 곳을 알지 못하니 사람을 시켜 찾아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핍박을 하기에 감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품위합니다. 또 일본의 장군이 지난번 치장하게 한 까닭에 영흥과 문천 두 고을에서 함께 서장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었었습니다. 또 복병사와 남병사 등도 별도의 서장을 부송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과 우리가 200년 동안 화친하여 정의가 두터웠지만 일본의 관백은 그 사유를 일찍이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번에 관백이 이런 기별을 듣게 되면 반드시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장수의 말로는 이상의 의제들을 하나하나 조목별로 의논하여 타결될 만한 것들을 보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장군의 석에 한 통을 아울러 첨부하여 올리니 참고하소서. 적장 청정의 글은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23일 회령부에서 두 왕자와 관원들을 체포하여 지금은 안변부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지난 일들을 들어보니 200년 이래 일본과 이웃하여 사이좋게 지냈다 하였는데 일본 국왕은 알지 못했던 말입니다. 대마도 태수가 사사를 잃은 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듣건대 근세에 전산 전이니 세천 전이니 일컫기도 하고 혹은 우우 무위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선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후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데 국왕께서 평안도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왕자군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달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 또한 전일 영흥 고을에서 글을 올렸었는데 이다지 전달되지 못하였단 말입니까? 그러나 국왕께서 그 도에 계신다 해도 전부터 우리의 군사가 이르면 우리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이른바 월여가 있는 자에게는 목전에 근심이 없다는 말이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나에게 협화하여 따라주신다면 내가 일본의 관백공에게 아뢰어 나라의 고을을 나누어 주어 부자가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또 이 말이 믿기지 않거든 사신을 보내면 지인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을 주달할 따름입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9일 을사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도원수의 장기를 보건대 13일 제송정의 군공은 50명의 외로운 군사로 대적을 남김없이 섬멸했다 하니 이는 참으로 근래에 없던 기이한 일입니다. 교생 현 수백은 앞장서서 사절들을 이끄고 20명을 사살했다 합니다. 우선 육품직을 제수하고 그 밖에는 차례로 제수하소서. 그러나 사살의 다과로 고화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힘껏 싸운 나를 주로 살피셔서 참사를 우선으로 하지 마소서. 아른 바에 따라 상을 내리심이 옳을 것입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9일 을해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이 홍업은 문관으로서 외서를 소지하고 왕래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건부로 하여금 추국하여 주의를 결정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0일 병호 첫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귀영 등은 왕자를 보호하라는 명을 받았고 이 영 등은 분군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자를 잡히게 하였으니 신하로서 무상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전리에 죽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랑캐들의 글을 전달할 때는 많은 곡절을 말하면서
낫두껍게 부득이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들의 직책을 모두 삭탈하도록 명하셨사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0일권 선조 25년 10월 2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원의 정창년을 가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30일권 선조 25년 10월 2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상이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건국의 기물을 동궁에게 모두 맡겨 조치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상소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의 생각도 그러하다. 이것은 또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동궁이 책응하라는 뜻으로 회개토록 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국사가 매우 위급하게 되어 거의 수습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다행히 전하의 슬기를 힘입어 조금 회복의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망령된 말로 인해 이런 전교를 내리시기에 이르렀으므로 신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아연실색하여 감히 다시 아랠 말이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는 실색할 일이 아니다. 건국의 기물을 맡기려던 것은 나의 당초의 뜻이었다. 이것은 한쪽의 외지역에 있어 책응하기에 좋지 않다. 이제 상소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사이에도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장관들이나 접대하면서 중국군을 요청하는 것도 또한 회복을 위한 일이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종사의 책임이 더없이 막중하고도 큽니다. 신들은 죽는다 하더라도 맹세코 받들어 따를 수 없습니다. 아니 답하기를 이곳에서는 군무에 대해 별로 할 만한 일이 없다. 더구나 평소 고질이 있는 데다가 지금에 와서는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있어 아침 저녁을 보장하기 어려운 지경이어서 기무에 대해 이것이 무슨 일이고 저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토록 제정신이 아니어서 단지 땅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릴 뿐이다. 중국에 천병하는 것과 선군을 위해 주선하는 일을 내 어찌 감히 심신을 다 바쳐 만에 하나라도 도움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그 나머지의 기무는 분조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회복의 희망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 또 당초 호종하였던 인원을 처자를 돌보지 않고 험한 길을 호종하여 왔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뒤따라 찾아온 사람들은 동궁에게 보내어 힘을 보태 다해 보도하여 기엽고 회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 7월 30일권 선조 25년 10월 20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자에 따로 3억을 세워 공천 4천으로 하여금 납속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을 세울 처음에 호소하는 데 따라 소재관으로 하여금 쌀값을 면포로 계산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면포의 값이 쌀값에 준하지 못하고 있으니 당상은 추구하고 생랑청은 파직시키소서. 영로의 피폐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공사의 왕래가 더욱 분잡하여 그나마 몇 남은 관군이 시달림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별도로 가관을 보내어 전적으로 그것만을 교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금부 도사 조 이첨은 하인을 풀어서 뇌물을 받아들이도록 독책하고 역조를 때려 상처를 입혔으니 파직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0일권 선조 25년 10월 20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누락된 장정을 찾아내어 군세를 돕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특별히 해랑을 파견하는 것은 그 일이 막중하였었는데 초점할 적에 소루함을 면치 못하여 혹 병을 핑계하고 면제받은 자도 있고 혹 대리로 점거받게 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간 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량을 대신 납부토록 허락하기까지 하였으니 병조 정랑 정기원을 추구하셨사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0일권 선조 25년 10월 20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익성군 홍성민이 어제 어미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새벽에 이미 분상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가지 군국에 대한 모의와 4대 문서에 많은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전례에 따라 기복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0일권 선조 25년 10월 20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밤 일경에 객성이
천창성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0일 병호 8번째 기사 이 호민을 홍문관 전한 겸 예문관 은교에 윤방을 홍문관 부원교에 허성과 박동영 2조 정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어제는 성교가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만 신들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고 또 번잡스러운 것이 많아 같아 묵묵히 물러나섰습니다. 오늘 면대하여 생각한 바를 진달할까 했으나 날씨가 음산하고 기온이 차가워 감히 청대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국세가 날로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진작시켜 삼군을 고무 용동시키는 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전하의 마음은 한결같이 겸억하시려고만 하십니다. 왕은이 한번 내려지면 사방에서 모두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근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이 홍업을 취급할 것을 청하니 상이 비변사에 하문하게 하였다. 회개하기를 이 홍업은 명색이 문관인데 하는 짓이 도리어 개되지만도 못합니다. 법에 의해 정죄하여 인신의 의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형추하여 주의상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유군이 아뢰었다. 신이 이달 3일 성천의 온정에 도착하였고 4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서 예조의 의주대로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예를 끝마치고 동궁이 다례를 거행하려는데 신이 분 예조가 의논하여 정한 의주를 가져다 보니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주가 똑같이 되어 있어 신의 자리를 동쪽에 설치하고 동궁의 자리를 서쪽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마음에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기에 대신들에게 고하였더니 이미 짐작하여 정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부득이하여 동궁에게 말하기를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사사를 만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예조에게 고치도록 명하라고 하자 단지 신의 자리를 서쪽으로 동궁의 자리를 동쪽으로 하게만 고쳤습니다. 마음에 거북스러워 감히 다시 더 말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식을 마치고서 인대하면서는 신이 먼 길 왔음을 위로하면서 신에게 상께서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시니 처신할 바를 모르겠다. 오랫동안 침선을 살피지 못하여 더욱 망극하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면주를 하사하였고 그 다음날은 대신 제신 승지들로 하여금 술을 권하게 하였습니다. 7일 아침 배사할 적에 또 인대하면서 다시 전의 말을 거듭 반복하였습니다. 신의 의관을 통해 듣건대 지난번 이질정세로 고생하다 약을 복용하고 조금 나았었는데 그 뒤 대신을 접견하느라 오랫동안 외청에 앉았었던 탓으로 그만 목덜미 뒤쪽이 굳어졌는데 약을 먹고 효염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신이 명을 받들어 군사를 시찰한 일은 이달 7일 석양에 강동에 달려가 좌방어사 이 일을 만났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져 다음날 아침 현의 아문 앞에 진을 치게 하고서 신이 전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몸을 이끌어서 적군을 사살하여 수훈을 세우라는 뜻으로 거듭 계유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비보가 있었는데 무수한 적선이 대동강을 건너 중화로 향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군정이 모두 이 적들은 틀림없이 지난번 임중량에게 패배당한 일을 보복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정병 300명을 뽑아 박명현에게 주어 강탄으로 달려가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10일의 양식을 지니고서 뒤따라 진군하였습니다. 신의 망연된 생각에는 지금의 계책으로는 중화와 황주의 적들을 먼저 공격하여 기성의 적세를 매롭게 만든 다음 해서의 정로를 끊는 것이 제1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일도 이 점에 착안하여 대군을 영솔하고 강동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강동에서 곧바로 평양의 북쪽을 경유하여 순안에 도착하였는데 평양성과는 50리쯤 떨어진 지점입니다. 모두가 난리를 치른 곳이지만 지금 복병이 앞에 있으므로 백성 중에는 도로 모여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병사 이빈의 군사는 모두 순안에 집결시키고 신이 진을 치도록 명하고서 진중에 들어가 위로하고 성지를 계유하였습니다. 군사와 전말을 보니 퍽 정예스럽고 강하였습니다. 신이 이빈에게 전사 가운데 죽은 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묻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거나 도망하여 줄어든 수가 기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방어사 김응서의 군중으로 달려가니 영유진은 부터 강서진까지 모두 11곳의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마다 밖에는 토성을 쌓고 안에는 가가를 지었습니다. 신이 진마다 출입하면서 성지를 계유하였습니다. 신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며 보았으니 군중의 사정을 쉽사리 엿볼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듣건대 순안의 군사들은 대장이 있는 곳이라서 감히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운이 있는데도 실제 상은 없다는 탄식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른바 형벌에는 윗사람을 귀히 여기고 공운은 아랫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말과 바로 상반되는 처사입니다. 삼현등지의 군사들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군공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아직 없어 잠옷 해체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훈련원 봉사, 유대춘과 신급제, 황박은 적도만 보면 추격전을 벌여 인근의 진중에서도 모두 칭송하고 있었으며 평양의 이진장, 김사돈과 권관, 김몽연도 매우 힘껏 싸워 사졸들이 예속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군정에 관계되는 일들이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1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운도 찰방 남정유는 적군과 마주쳐 죽음을 당하였는데도 충이의 절이가 옛사람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남철은 끝까지 그의 아비를 안고 부축하다 그곳에 창을 맞았습니다. 두 곳에 창을 맞았습니다. 원주 목사 김재갑은 산성을 굳게 지키다가 적의 칼에 죽었고 온 집안이 도륙당했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포장하여 정직하게 하고 남철에게는 벼슬을 제수하소서. 또 봉상시 점정 조헌은 힘께 싸우다 진중에서 죽었고 의병 승장 명규도 적들과 싸움에 나아갔다가 죽었으니 아울러 포장하여 정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1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김재갑에게 자헌대부 2조 판서 겸 지경연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의금부 성균관 춘추 관사를 증직하고 조헌에게 가선대부 2조 참판 겸 동지 경연 의금부 춘추 관사를 증직하고 남정류에게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창관을 정직하고 승장 영규에게 동지 중추 부사를 정직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빈청에 전교하기를 이 홍업을 그곳에 보낸다면 계책을 꾸며 왕자들을 탈출시키기를 도모할 만한 형세가 있겠는가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곳에서 해볼 만한 형세가 있다면 배행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 점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홍업은 용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성사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시언이 와서 아뢰기를 전판관 이홍업이 적에게 잡혔다가 서장을 지니고 왔으니 나라를 욕되게 하고 전리를 상실한 것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잡아다 추문할 것도 없이 그의 죄는 정해진 것인데 군문할 적에 이미 정황을 모두 진술하였으니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홍업은 적에게 함락되었을 때 죽지 못하였고 서장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명절로 논한다면 침 한 번 뱉을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형벌에 처할 것인가의 여부는 본시 중한 것이 못되나 감히 의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적중에 있어서 그들의 정상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자세하게 묻는다면 혹시 시행할 만한 계책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그렇지.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상이 빈청에 전교하기를 적을 만나 해를 당한 시체를 거두어 묻어주는 사람이 없다. 만일 지금 거두어 묻어주지 않는다면 뼈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거두어 묻어주고 편말을 세워주는 일이 이런 시국에서 형세가 어렵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여기에 생각이 미치시니 신들은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시체가 발견된 곳에 따라 거행하라는 뜻으로 즉시 각도에 하사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하사할 적에 아울러 처자들도 돌봐주라고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상이 빈청에 전교하기를 전라도 관찰사 권유리 대군을 거느리고 강하로 왔다 한다. 나의 의견으로는 먼저 개성과 황해도의 적을 토벌하면 평양의 적들도 후방을 뒤돌아보아야 하는 염려가 있게 될 것이다. 황해도 일루에 주둔하고 있는 적이 있는데 먼저 경성을 공격하는 것은 형세 또한 좋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율이 대군을 거느리고 강화도에 주둔한다면 또 최원의 군사들은 설모없게 될 것입니다. 상의 분부대로 황해도에 들어가 먼저 배천과 강읍의 적들을 공격하고 이어 개성의 적을 무찌르는 것이 매우 온당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비밀이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선정관을 보내어 하사하여서 할 것이다. 배천과 강은만이 아니라 봉산과 황주 등의 적도 아울러 무찔러 없애게 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를 어제 권율에게 개성부 등지의 적을 무찌르 없애도록 요시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평양의 적이 혹 공색한 도적이 될 나머지 도적이 된 나머지 의외의 일을 벌일 염려는 없겠는가? 이 한 조목을 다시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왕자의 탈출의 시도는 급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은 기왕에 황당스러운 서장이 있었으니 다시 보낼 수 없고 전운 등은 자초지정을 모르니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홍업은 기왕 용렬하다고 말들 하니 또다시 보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 이렇게 하고 그만둘 수야 있겠는가? 다시 어떤 사람이든 보내어 기어이 성사시키도록 하라. 중국군이 행여라도 안 올지도 모르니 진주사를 다시 차출하여 대기시켜야 할 것이다. 영변의 성루를 수축하고 이웃 고을에 들어가 성을 수비하는 계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김명을 이미 당상관에 올렸으니 곽재우도 당상관으로 올려 그의 공을 상조해야 할 듯하다.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형세로 말한다면 남군이 수원 등지에 주둔하였다가 곧바로 경성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만 전일 통솔하던 장수가 훌륭하지 못하여 행군하는 법을 몰라서 통솔하는데 질서가 없었으므로 갑자기 몇 안 되는 적과 맞닥뜨렸는데도 일시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도 전날 그 지역이고 군사도 전날의 그 군사입니다. 만일 그 군사로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군사들의 마음이 지레 꺾여 계책을 시행해 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강화도로 건너가려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어제 선교를 봤더니 기역고 개성 등지의 적을 우선 공격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도 이것이 묘책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적은 소소하게 무리지어 노략질하는 유가 아니었어. 동쪽을 차지하려 들면 동쪽을 차지하고 서쪽을 차지하려 들면 서쪽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우선
분산된 적을 무찔러 아군의 성세를 조금 펴지게 함으로써 성세가 미치는 곳이면 반드시 숨거나 도망하게 하는 형세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제1입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가려 한다면 들을 깨끗하게 비우고 군사를 매복시켜다 갑자기 습격하기도 하고 후미를 공격하기도 하면서 형편을 보아가며 경성을 도모한다면 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자를 탈출시킬 시도는 백개 무책입니다. 이 홍업은 용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외세를 가지고 왔으니 다시 보내는 것은 형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남은 사람들의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어미가 영혼에 있고 또 그의 사람됨이 변론에 능하여 이를 성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그의 마음을 단단히 다져 전운 등과 함께 도모하게 하소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득실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신들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뒷말들이 염려스럽기는 하나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주사를 차출하여 대기시키는 일은 일에 앞서 대비하는 뜻이어서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영변의 성을 수축하는 일은 이미 신잡에게 급히 하유하였으나 다시 거듭 계칙시키겠습니다. 또 안주는 성이 광활하여 지키기가 어려운데 유성룡이 이 성은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니 적들이 먼저 차지하게 된다면 뒷날 반드시 힘을 낭비해야 할 것이다. 무장을 얻어 함께 수비할 계책을 의논하고 싶다 하기에 이미 이전과 의논해 보았지만 이곳에는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전을 추천하여 가서 지키게 하였더니 며칠 동안 군사를 조발하여 형세를 보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아직 아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은 불갑을 수비해야 할 곳인데 까닭에 감히 아울러 아래입니다. 곽지원은 공이 이미 크니 당상관으로 뛰어 올리는 것이 진실로 물정에 합당하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3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었다. 대가가 파월하여 아슬한 모퉁이에 주필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버린다면 다시 갈 만한 곳이 달리 없습니다. 성을 수비하는 일은 하루가 다급한데 해조에서는 심상하게 여기고 아직 조처하는 것이 없으니 당상관당청을 추구하고 날짜를 한정하여 수리 보호하도록 하소서. 승려가 서쪽으로 행행할 때 호종한 대감과 시종들로서 중도에서 뒤처진 자는 모두 다 삭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전 지평 남근과 정은 정사씨는 처음부터 뒤처져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도 견책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울러 삭직을 명하소서.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3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었다. 정교하신 내용으로 다시 이 홍업에게 물었더니 신은 7월 24일 경성에서 사로잡혔었는데 왕자도 7월 24일 회령부에서 사로잡혔다고 하였다. 날짜는 기억되지 않는데 9월 초승에 적장 청정이 환군할 때 왕자도 함께 그곳에서 나왔었다. 옥교를 만들었는데 위아래로 사방을 돗자리로 쌓아 묶었다. 두 왕자와 두 부인은 모두 사람을 시켜 매게 하였는데 두 왕자는 때로 말을 타기도 하였다. 쉬는 곳은 공아와 군사나 아니면 민간인 집에서 쉬었고 유숙할 적에는 방문을 막고 새끼로 엮어 묶었으며 많은 외인을 사방에 수직으로 정하여 세우고 밤새 불을 밝혔다. 안변에 도착하여서는 두 왕자가 공아에 유숙하였는데 외적들이 생선과 소 한 마리를 보내 공개하였다. 이런 따위의 일들만이 있었을 뿐 별다른 곤욕을 주는 일은 없었다. 김귀영과 황정욱은 공아의 각방에 구류되었고 황혁은 부처를 각방에 나누어 수감했을 뿐 아니라 국가와 혼인을 맺었다는 이유로 곤욕이 잦았는데 칼을 빼어 목을 치려 하기도 했다. 한 극함은 성박 용당의 외적이 만든 토실에 감금하고 따로 수직을 세웠으며 문몽헌과 이신충은 신과 한 방에 같이 갇혀 있었다. 지모가 있는 사람이 안팎에서 서로 응한다면 왕대를 탈출시킬 꾀를 부려봄직한 형세이다. 배신들은 각기 멀리 수감되어 있어
꾀를 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 31권 선조 25년 10월 23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홍업에게 물어본 사연은 모두 승복하였습니다. 죄에 의하여 조율한다면 당연히 살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상께서 제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문하기를 이 사람이 대한 율이 어떠한가 하니 의금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율문을 살펴본 바로는 홍업의 죄에는 정률이 없습니다. 대명률 모반조에는 모든 모반의 공모자는 수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못 뺀다 하였고 그 주에 본국을 배반하고 남몰래 타국에 빌붙으려 꾀한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율이 타당할 듯합니다 했는데 상이 감사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3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공조판사 한응인이 아뢰기를 중국 장수가 오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대군이 근일 당도할 것이다. 우리가 1,000명의 군사를 보낼 터이니 그대 나라에서도 군사를 내어 내일 함께 부교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본관에게 함께 만들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3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오시와 미시의 햇놀이가 지다.